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포 추적 10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아이고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거 끝낼 수가 없네요. 이 추적기가 벌써 10번째를 맞았는데요. 오늘 또 여수 네통뉴스 오병정 국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병정입니다. 여수 시민자회 박성주 국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주입니다. 예, 우리 이 상포 추적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거? 한 명은 잡혔지 않습니까? 예. 나머지 한 명을 잡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빨리 체포돼야 할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좀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검찰 수사도 좀 상당히 좀 질질 끌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수사가 초반부터 좀 상당히 시민들의 기대와 달리 뭐 별일 아니다는 식으로 무혐의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한정없이 늘어진 거 아닙니까? 경찰도 좀 늦어졌고 작년 11월에 검찰에 이제 송치를 했는데 예. 지금 4월 넘어가고 있으니까 11, 12, 뭐 한 5, 6개월 접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방송에서 키워드를 뉴스룸의 비하인드 뉴스에 박성태 기자 흉내를 좀 내보겠습니다. 아, 예. 오늘의 키워드 미적거린다. 아, 미적거림. 검찰은 왜 미적거리냐? 그러니까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서도 미적거린다가 적용되는 부분이 한 부분 있고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행정적으로도 미적거려요. 예. 행정관청은 주무관청이 어딥니까? 여수시청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이제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우리 이제 뭐 여수의 뭐 최대 지금 관심사였던 그 민주당 그 경선 결과가 끝났어요. 경선이 끝났어요. 근데 또 이제 뭐 그 과정에서 상포 이야기도 계속 나왔고, 상포가 영향을 미쳤죠. 그 순천과 여수 지역의 현직들이 다 떨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이번에. 그러면서 어쨌든 이제 상포 때문에 경선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냐, 현직 시장이 뭐 이런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그 이전에 이제 벌어진 일 아닙니까? 이것은 그렇죠. 예. 여수 순천의 현직 시장을 거부한 시민들과 민주당원들은 예. 촛불 민심을 개별 유권자가 처음으로 실천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 예. 촛불을 들었는데 중앙정부, 부처, 청와대는 상당한 변화들이 막 감지되고 그랬었거든요. 촛불 예, 이후. 예. 그런데 지역은 여지부동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여지부동한데 나는 촛불을 들고 나갔었어요.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았는데 없었어요. 그런 개별 유권자들이 뭐 선발됐거나 랜덤으로 선택됐거나 민주당원이거나 한 사람들만 일부 표현됐지만 그 개별 유권자들이 적극적인 의사표시의 한 과정의 선거행위 아닙니까? 그 선거를 통해서 예비선거였지만 민심을 표출했다. 그러니까 촛불을 들었지만 그게 실현된 게 처음이다. 저는 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지방 분권 뭐 지금 개헌이 좀 그러고 이번에 보니까 촛불도 미적거렸네요. 좀 물 건너간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이번 6월에 원래 하기로 했었는데 안 돼가지고 근데 이제 지방 분권 현 정부가 내세웠던 것이 이제 그 개헌 내용 중에 주요 내용 골자 중에 지방 분권 아닙니까 지방 정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제대로 구현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의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일이 중요한데 특히 이런 지자체 단체장 또 시청에 또 군구에 이런 단체장들의 비리 내지는 토호들의 문제점 이것들이 제대로 관여했거나 정리되지 않고는 줬거나 민주주의가 참 하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이 상포를 보면서 좀 하게 되거든요. 네네.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시민사회단체 영역에서 가장 우려하는 게 무엇이냐면 지방 분권이 되면 그만큼 지방에 대한 그 권한이 강화가 돼서 지금도 이렇게 문제들이 많은데 그 강화가 되면 더 큰 문제들이 일어날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냐면 시민들의 힘을 더 키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이 잘못했을 때 아니면 시의원이 잘못했을 때 아니면 뭐 국회의원이 잘못했을 때 시민들이 바로 끌어내서 물어볼 수 있어요. 네,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답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근데 그 문턱이 너무 높다 보니까 지금 당선만 되면 그냥
가는 것이잖아요. 예. 아무리 잘못해도. 권한 행사는 쉬운 반면에 책임 소재는 묻고 넘어가려고. 그래서 지금 현재 8대2 정도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비율이 이제 지금 예측하건대 6대4 정도로 지금 조정이 가능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보다 그 권한이 2배 이상 커지는 거고, 돈 역시도 2배 이상 규모가 커지는 거고, 그 다음에 시장이 마음대로 세금을 더 거둘 수가 있어요. 추가로. 예. 그렇게 되면 그 권한이 굉장히 강화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렇게 많은 비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의혹들이 있고 하는데 이것을 누가 견제를 할 것이냐. 그 견제의 주체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그 여수 씨 같은 경우는 시에서 뭐 900억을 뭐 갚고 이 현재 시장이 재직 동안 또 3년 동안 전남도에서 청렴도시 1위로 그렇게 또 평가를 받았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품 문제가 터지고 그러면서 그게 상당히 그동안 쌓아왔던 것이 와그르르 무너지는 결과를 낳았다. 그런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 외부로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과 그 이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걸 좀 같이 제대로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현재 여수시는 그래도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좀 많이 깨어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시정을 견제를 하고 의정을 견제를 하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투명한 편에 속한데, 예.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아예 농촌 지역 군단이라든가. 그 군수 뭐 이런 분들이 시장 구속되는 지자체가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예, 비리 문제로 해가지고 우리 가까운 지역들도 좀 그런 것들이 있고요. 예. 그러니까 여수가 이 정도인데 타 지역은 어느 정도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지역 민주주의, 그렇죠. 예, 지방 민주주의가 아주 좀 제대로 돼야 된다. 그러려면 시민들의 감시가 첫 번째 요건이죠. 예, 예. 그리고 권한도 있어야 됩니다. 시민에게. 그 이런 사람들이. 상포 추적기 이런 팟캐스트 방송도 그런 일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제 집요하게 이 문제를 지금 벌써 10번째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 전례가 없는,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건데, 앞서 말씀하셨던 조금 하다가 말았던 그 이제 검찰의 수사 상황을 좀 우리 오 국장님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뭐 지난 7일 날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가 잠적했다 잡혔지 않습니까? 예. 주철현 현 시장의 조카 사이, 그 오천 조카 사이 개발업자 김아무 씨가 어제부로 기소한 걸로 알려졌어요. 그리고 이제 지명 수배 당시 도망 다닐 때 조력했던 한 명도 지금 영장 청구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소유자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삼부토건에서 국제 자유도시 개발로 가고, 거기서 또 큼지막한 부동산 회사, 이른바 기획부동산으로 가고, 다시 거기서 소형 부동산이나 개별 개인들한테 또 팔렸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일부, 전에 그 알려지기로는 1차부터 7차까지 자기들 나름대로 차수가 있나 봐요. 분양할 때. 그때까지는 왜 개인 등기를 하게 해주고 그 이유는 안 해줬냐. 그래서 연초 백두에 대거 시청을 방문했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버스 대절해가지고 관광버스 10대 정도 왔고, 자기들 말로는 한 400명이 창원, 뭐 부산 저쪽에서 왔다. 예. 대구에서 왔다. 그랬는데 그분들이 다시 온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거기는 뭐냐? 나 재산권 행사를 하게 해달라. 예. 당신들이 우리 계약할 때 해준다고 했지 않냐? 그 말은 김아무개 씨 지금 예. 개발업자고 구속된 사람을 상대로 하거나, 거기에서 다시 또 받아서 팔았던 부동산 회사를 상대로 하거나, 이런 구속 움직임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마 여수를 또 대거 방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참, 이 우리 여수 지역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 뭐, 참, 다른 타 지역에서 우리 여수를 어떻게 또 볼 것이냐,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검찰의 수사가, 초장에, 초반에,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더 훨씬 커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여수시 의회를 대신해서 시민협 고소고발한 거 어떻게 됐나요? 지난주에도 물어봤는데 또 물어보게 되네요. 네, 아직까지 검찰은 고발인 조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뭐 시간 끌기인 것 같고요. 지금 검사장이 현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같은 뭐 제집안 식구 감싸기 이런 느낌이 또 많이 보여지죠. 들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김학의 사건도 있지만은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계속 한다라고 하는 검찰이 지금 그야말로 개혁 대상 1호 아닙니까? 예? 지금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근데 이 문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반에 제대로만 했으면은 이렇게 그렇죠. 진즉 정리가 됐을 문제인데 여전히 이게 도대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횡령 부문은 좀 됐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공무원이 특혜를 줬냐, 시장이 관여했느냐, 이게 지금 제일 큰 관심사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주배했다가 체포된 김아무개는 나는 안 했다. 뭐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아직 체포되지 않은 가가무개한테 물어봐라. 예. 라는 식으로 전개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지금 조금 이 문제는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구속된 그 K씨 그 사람과 그러니까 시장의 오촌 조카 사이 두 사람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하지 않고 그때 당시에 그냥 불러서 조사하려고 수환장입니까? 예, 그걸 보낸 거 아닙니까? 근데 도망가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신분 자체가 그 불러서 조사를 받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공금 횡령 혐의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금 횡령으로 물론 구속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도망까지 갈 사안이었는가? 예, 좀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충분히 도망가야 할 사안이죠. 왜냐하면 지금 그 땅을 판 대금을 거의 예. 다 인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기자들이 그 행방을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데 국제자유도시 개발의 땅 매각 대금이 거의 안 남아 있다. 예. 그 얘기는 결국 김 씨가 다 인출을 해서 도망을 갔다. 그럼 결론적으로 개발을 해야 할 그 기반 시설 그 대금을 결국 가지고 도망간 거다. 그럼 결국은 그 기반 시설은 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것은 여수 시민이 여수시가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될 부분일 것이다. 이런 추측이 지금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촌 조카 사이 두 사람이 그렇게 도망을 쳐서 원래 검찰은 불구속 수사를 하는 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여수시장의 조카 사위이기 때문에 도망갈 우려가 없을 것이다라고 검찰은 판단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여수시장과 관련이 안 되어 있으면 당연히 기소를 해서 구속을 시켜서 했을 텐데 여수시장이라는 든든한 믿음직한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경찰에서 이미 뭐 다 수사를 했기 때문에 증거 인멸도 안 될 것이다. 뭐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금 현재 검찰이 기소한 원래는 이제 구속 기소를 했지만은 구속영장 청구를 했으면 그거 법원에서 기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우려 없다. 뭐 해가지고 시청 공무원 사무관 지금 이제 기소만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미적거린다는 부분이 이제 예. 또 적용이 되는데요. 감사실 관계자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비리 행위가 있다. 그랬을 경우 예를 들어서 음주라든가 아직 법의 판결이 안 됐지만 뻔한 경우는 대기 발령을 한다든가 사전 조치를 취합니다. 그런데 업무 배제부터 먼저 합니다. 예. 그러면 검찰에 기소가 됐어요. 혐의가 있다고 해서 피의자예요. 예. 그런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지금도 그 시에 계속 네,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시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당연히 대기 발령은 그래서- 기본일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비호한다는 예. 얘기가 나오네요. 의혹이 풀릴 때까지 당연히 시인은 그 사람의 업무를 집행을 정지를 시키고 대기 발령을 하는 것이 정상적이나 예.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뒤를 비호하고 기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놔둔다는 것은
꼬투리가 뭔가 잡혀 있지 않느냐 시장이. 진짜 네. 의외네요. 그건 이제 그랬군요. 주시장이 현재 임기까지는 어떻게 그것이 끌고 갈지 몰라도 예. 이제 시작하는 시장이 들어온다면 이건 무조건 털어내야 될 짐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우리 시민들의 어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결과 이렇게 상포가 너무 커졌고 지금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 경선 결과 현직 시장이 이제 그 경선에서 떨어졌으니 지금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죠. 그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현직 시장이 그 시장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아니, 거고요. 그래도 이제 뭐 그렇다면- 미래 권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검찰에 그런 인상을 주지 않으려면 미적거리지 말고 빠른 수사를 촉구할 수 있고요. 자, 행정적으로 제가 또 미적거린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공무원 조치하지 않은 거 하나가 있고요. 또 예. 하나 행정적으로 여수시가 미적거리는 부분은 12월 말까지 작년 12월 말까지 지구 단위 시설 계획을 다 맞춰라. 도시 기반 시설 해라. 삼부토건에게 그걸 해라. 네. 삼부토건이 한다. 그 주체도 지금 애매모호한 상태지만 일단 시는 삼부토건에 한다고 했다가 텔레비전에 출연했던 담당 국장은 이제 그것은 다 이제 국제 자유 도시 개발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주체부터가 시는 헷갈리는 의의 답변하고 예. 또 텔레비전 출연해서 했던 거라고 헷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도내 또 광주 인근 업체에서 도시 기반 시설 관계된 것을 한번 시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구 단위 계획이 들어왔는데 미비에서 한번 반려시킨 적이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12월 31일이 벌써 4월이니까 많이 지났잖아요. 지구 단위 계획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건 역시도 행정조치를 어떤 식으로든 취해야 되거든요. 고발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것도 이제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 기반 시설 비용이 그야말로 장난이 아닌 거 아닙니까? 이게 140억 이상 들어간다면서요. 그렇죠. 이 돈을 도대체 누가 부담할 것인가가 지금 관건인 것 같은데. 여수시는 삼부토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해명할 때는 국제자유도시개발이 돈을 못 벌었다. 147억 벌었는데 140억 빼면 7억 남는다.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국제자유도시개발 돈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여수시는 삼부토건이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특위에서 답변할 때도 그랬고 이용주 의원이 물어볼 때도 그래서 지금 상부토건이 바보입니까?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예, 삼부토건을 할 의사가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이미 100억이 팔았는데 그 네. 땅을. 그리고 국제자유도시개발은 그 지금 이제 깡통이 됐고. 거기. 네. 267억 을 넘었잖아요. 자유주의 시장경제 논리예요. 내 물건 갖고 있다 팔았어요. 지금 국제자유도시 내 것이 아니에요. 먹튀를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미 그렇죠. 그리고 구속돼 버리고 이 회사가 지금 사실 실체가 없어졌어요. 지금 사실상. 그러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이제 여수시가 그걸 다 안 할 또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땅과 토지라는 것은 기획부동산이 해야 되는. 기획부동산은 그것을 중개 역할이에요. 아. 중개업이잖아요. 예, 예. 응? 어떤 것을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행위가 안 돼요. 그러면 그렇죠. 삼부토건이나 국제자유도시개발은 무엇을 하겠다가 가능한데 중개업은 그냥 중개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전혀 법적으로도 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부동산 업자들한테 팔 때 이렇게 해서 하겠노라고 해서 땅을 샀어요. 예. 그러니까 그 땅 산 사람들은 그런 계약서가 있어요. 그래서 400명이 몰려온 것이고 또다시 그 주체 그러니까 국제 다유개발이 됐든 기획부동산 회사가 됐든 그걸 소비자들한테는 할 때 마지막 팔 때 이렇게 하겠노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고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는 전에도 내가 자주 얘기했었는데 매립지라는 것이 뭡니까? 국가 소유거나 공공 소유를 권한을 부여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공의 면허증이죠, 면허. 그렇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국토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그렇게 한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립 법에가 그게 명시가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잘할 것이라고 믿고 삼부토건한테 줬기 때문에 삼부토건하고 여수시는 끝까지 삿발을 잡고 이 일을 했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느닷없이 생긴 회사, 특수한 목적, 지나놓고 보니까 상포지구만 팔고 떠넘기고 말려고 했던 국제자유도시개발이라는 1억만 투자한 회사, 자본금. 예. 그런데 그게 어찌된 영문인지 주시장 오촌 조카 사이들로 구성된 예. 회사였다. 이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책임도 못 진다는 거예요. 근데 매립 지금 이제 보는데 들려오는 이야기는 그 기획부동산 사무실에 이 상포지구에 대한 조감도가 이미 작년 말에 있었다. 그것을 그 전에 아마 그려졌을 겁니다. 송하진 의원이 직접 방문해서 보았다. 네. 그런 지금 증언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이 그러니까 의미가 도대체 어떤 겁니까? 기획부동산에서 토지를 팔려면 개별 투자자, 사람들이 보고 아, 저 땅에 투자를 해도 될까? 그럼 그 의혹을 해소를 시켜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매립지이고 여기에는 어떠한 것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금융권은 뭐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은 무엇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된다라는 그림이 조감도가 이미 그려져서 광고에 나가고 그 다음 그걸 본 일반 사람들이 투자를 한 거죠. 땅을 산 그 거죠. 조감도에는 방금 말씀하신 은행 또 뭐죠? 네, 쇼핑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이것은 원래 그 상포지구 같은 경우 일종 주거지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상업 시설이 들어올 수 있나요? 지금 여수시 우리 시민들이 지켜봐야 될 게 그 땅의 용도가 지금 현재 주거시설이잖아요. 주거지역이에요. 예. 일종 주거지역. 근데 그 땅을 분명히 용도 변경을 할 겁니다. 어떻게? 상업지구로. 그래야 땅값이 또 2배로 뛰겠죠. 그렇죠. 그것은 또 시가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행정행위 과정에서 인허가권이 갖는 중요성 예. 그리고 도시 디자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시계획 변경 과정 이거 세밀히 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웅천에서 블루토피아부터 꿈의 그림까지 이어지는 과정에도 엄연히 그거에 나와 있고 또 상포나 진모나 새로운 택지라든가 어떤 도시 계획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또 변경된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상포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그 땅을 막 이렇게 사들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조감도를 보고 그렇죠. 그다음에 시가 또 이렇게 뒤에서 인허가를 분명히 해준다라고 하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보면은 또 그런 이야기가 들려와요. 그 경도 있지 않습니까? 경도 개발이 지금 되고 있는 미래 에셋이 이게 투자해서 개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기획부동산은 경도와 그 돌산 상포지구 앞바다, 그러니까 진모지구랑 상포지구와 바로 그 앞으로 다리를 놓겠다. 예. 그러면 돌산 골프장을 경도 그 투자 지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쪽을 지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투자를 해라. 이렇게 광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중심 상업 지역이다 여기는. 골프 치고 와서 여기서 밥 먹고.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그쪽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내가 아는데 뭐 없던 갑자기 막 뭐죠? 이 큰 도시에나 있는 그런 업체들이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변화가 있나 지금 막 그러고 있대요. 그 지역 주민들은. 그러니까 도시계획 변경 과정을 자세히 보란 얘기는 변경 과정에서 용도 변경, 인허가권자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고 예. 거기에 뭉칫돈이 항상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항상 따릅니다. 말 그대로 이 기획 부동산도 상당히 자신들의 어떤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이것을 말 그대로 기획한 것으로 보이고 확대 광고, 예. 과장 광고를 일단 뭐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장사하는 사람들이야 일정 정도 그런 부분들은 이해는 됩니다만은 이것이 한 가지 의혹은 시와 일정 정도 어떤 내밀한 누구를 통해서든지 간에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럴 수밖에 없죠. 의혹을 지금
아니 뭐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자, 만약에 내가 시장이라면 지금 현재 이 상황이 되었다. 그렇다면 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140억 지금 예치해라. 어차피 그 돈은 공사비니까 너희가 공사비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예치해놔라. 그래서 예치 증명서를 발급해서 제출을 해라. 이게 돼야 되는데 안 그런 하잖아요. 연휴에 개별 등기를 할 수 있는 조치를 했었어야죠. 예. 시가. 예. 그것이 늦은 거죠. 늦게서야 일부 하니까 왜 1차 7차는 안 해주고 그러니까 1차 7차는 시의 용어, 정식 용어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분양 과정에서 했던 용어인데 2차 7차까지는 해주고 그 뒤로 안 해줬냐. 그분들이 지금 이제 고소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 고소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제 고려를 해야 되고요. 이미 이제 여수시가 그 7차까지, 그러니까 그 업자들이 얘기하는 7차까지 매각을 한 후에 그 이후로 이제 토지 거래를 제한을 했어요. 제한 구역으로 묶어놨어. 그 다음에 개발도 못하게 묶어놨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지금 돈만 투자해놓고 이자만 나가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일단 이제 저희들이 접근하는 정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그 아쉬운데 다음 방송 때는 좀 지금 구속된 K씨하고 그때 막 싸워가지고 이렇게 이 문제가 처음 촉발된 그분 분이 한 분 계세요. 예. 그러니까 관여자고 당사자고 예. 그분을 지금 접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출연 우리, 요청을 하면 나오지 않을까. 우리 오 국장님의 그 서별액을 믿어보겠습니다. 한번 좀 해서 직접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직접. 예. 우리가 건네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추정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좀 직접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좀 그런 시간을 언젠가는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앞으로의 전망을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전망은 검찰이 고발인 조사를 빨리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소식이 없거든요. 지금 고발하신 지가 보름이 지났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아직까지 지금 소식이 없고 빨리 이제 그 고발인 조사를 해야 제가 이제 의혹을 갖고 있던, 그러니까 지금 고발한 거는 의회가 가지고 있던 거를 고발한 거고, 예. 제가 궁금한 것들, 제가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 고발인 조사 시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아직까지 안 불러주니까 지금 답답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 이제 시민대책위에서는 오늘 또 회의를 갖습니다. 회의를 가져서 앞으로 향후 어떤 활동들을 전개할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이것은 선거용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거는 작년 6월 달부터 시작됐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때부터 우리 시민들이 길거리에서 시위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을 해왔잖아요. 예. 근데 이걸 정치에 엮으시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예. 그리고 이 상포 문제는 행정의 특혜 의혹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사인 간의 거래가 어떠했던지 그거는 법이 판단할 문제고, 예. 저희가 궁금한 것은 여수시가 행정행위를 정당하게 했느냐, 집행을 그렇죠. 정당하게 했느냐, 예. 그것을 지금 저희는 따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현재 그 후보자들이 여기에 대한 공약도 내놔야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네요. 예. 그런 부분은 이미 좀 감지가 됐고요. 반드시 침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잖아요. 침이 되니까 그걸 털고 가야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박 국장이 말했던 것처럼 뭐냐면은 횡령 부분은 사실 시민들 관심 없어요. 예. 지금 그걸 이제 어느 정도 다 횡령했다고 알았었으니까 중요한 것은 공권력,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그래서 시민을 대신해서 행정행위를 집행해놓은 공무원들이 특혜를 줬냐 여부고요. 그렇죠. 거기 핵심 정점에 서 있는 시장, 관여했냐 이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상포 특위 조사에서. 그러니까 특위에서는 수사권이 없어서 못 오니까 고발하려다 했는데 시의회 시민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못 해주니까 시민단체가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적거린 인상을 주고 있으니까 검찰은 빠른 수사를 해야 될 것이고요. 행정적으로도 지구 단위계 한다고 했는데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한다고 해서 상포권이 이 세상에 불거진 거예요. 20년간 묶여두면 안 된다. 빨리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행정이 나서서 이걸 조치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했는데도 오히려 더 엉켜가지고 그 땅이 개발은커녕 앞으로 수십 년간 더 묶여있을 처지에 놓이니까
이건 미적거리는 것도 해결해야 되고 서둘러서 예. 그리고 혐의가 있다는 공무원 왜 조치를 않고 하느냐 비호한다는 인상을 주면서 그래서 똑같지 않느냐 그 심판까지 받았다고 보는 시민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조치를 빨리 해야죠. 예. 여전히 우리는 촛불을 또 들어야 됩니다. 예, 예. 예. 앞으로 이 상포 추적은 이게 정리될 때까지 제대로 좀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 문제가 끝나더라도 또 다른 지역의 적폐들, 좀 이런 그 비리 의혹이 있는 문제들을 좀 계속 좀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또 지역 문제를 다뤘으면 좋겠네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